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6월 재정 수지가 70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누적 재정 적자 규모는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11일 2014년 회계연도 누적 적자액이 3,660억 달러로 2013년 회계연도 9개월 누적치보다 2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마켓워치는 전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위원들 사이에서 기준금리를 좀 더 빨리 인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보도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 따르면 대다수 위원들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2015년 이후로 봤지만 월간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웰스파고의 2분기 순이익이 예상에 부합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웰스파고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지난 2분기 순이익이 57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55억 2천만 달러보다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01달러로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 그 외의 8개 국가 관광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현지 시각으로 11일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철강 회사인 US 스틸과 미 철강 노조 등은 최근 한국이 중국에서 싸게 철강을 사들여 가공하고 미국에 덤핑으로 판매하는 불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포르투갈 금융권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17% 상승한 16,943.81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44% 상승한 4,415.49포인트로 S&P 500 지수 역시 0.15% 상승한 1,967.5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포르투갈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면서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독일 지수 0.7% 상승한 9,666.34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도 0.7% 상승한 6,677.08포인트로 프랑스 지수도 0.35% 상승한 4,316.5포인트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먼저 준비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시간 청순촌놈 샘플러스 신청은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프로문 그리고 각 기관의 펀드 매니저 반갑습니다. 청순촌놈 신청원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우리 코스피 지수 포르투갈은행의 불안으로 글로벌 증시가 조정받은 데 따른 영향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글로벌 증시들이 소폭 상승을 했는데 오늘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글쎄요, 시장 자체가 오늘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요일 날, 워낙 크게 맞았죠. 한 방 맞아가지고, 이제 90포인트 하방이 타나는데, 이제 선반영, 도치형, 별령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등이, 제가 볼 때 한 6, 7포인트 정도 반등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반등 자체가 이제 61일평과 21일평 자체가 이제는 저항으로 돌변했습니다. 저항으로 돌변해서, 장이 굉장히 이제 힘이 없는 그런 장세를 이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512평과 11일평의 테드 크로스 부분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장 자체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번에 복지부동은 계속 현금화에 주력하자, 2010에 현금화에 주력하자 했는데, 이제 현금화를 오늘 반등해도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활동성 지수가 안 떠요. 생각보다 활동지수가 별로 안 뜹니다. 안 뜬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지금 사도 크게 돈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활동성 지수가 최하 한 13 정도는 올라가야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인데, 돈은 막 크게 못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또 여러분 혹 순환매에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궁극적으로 이 주식은 300일 이평을 한번 다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을 맡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인지하고 주식을 좋게 보는 것보다는 나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도 아닙니다. 한 5일 전에 모든 분들이 다 주가의 상승이 좀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고 또 각 증권사의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우왕좌왕하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뭐 안 되니까 이제 개별 종목으로 가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MACD의 데드크로스 부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거에 누차 이야기했지만 MACD의 데드크로스는 주가가 도저히 상승할 수 없는 거다. 여러분 이거는 아실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골든크로스 날 수 있습니다. 골든크로스 나도 영선 위의 골든크로스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는 그런 골든크로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MACD 데드크로스는 무조건 몸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적으로 주식을 사는 건 아니다. 뭐 주가가 간다 해놓고 안 가니까 지금은 개별장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개별장세, 물론 메뚜기처럼 뜨는 게 있습니다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이 여러분 530에서 그 주가 자체가 여러분 다시 560까지 찍고 금봉 또 한번 금요일 날 맞았습니다. 금요일 날 맞았는데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이 뭐 주가 뜨는 의미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 자체가 기관과 외국인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뭐 파라다이스 그 자전성, 기관과 외국인의 자전성 부분이지, 기관들이 보통 코스닥 종목 한 종목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이 5, 6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코스닥 주식은 몇몇 그 구색 같아가지고 하는 거 빼놓고는 다 별로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절대 코스닥은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하고, 특히 코스피를 보시면 인버스를 600억 사고 레버러지를 1900억 한다.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주식을 조금 기관들이 비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인버스 레버러지를 이것만 봐도 장 자체가 좀 멀리로 볼 수도, 여러분 인버스가 뭡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상승하는 거고, 레버러지가 뭡니까? 상승할 때 상승하는 건데, 일단 레버리지를 팔고 인버스 산다는 것은 주식 자체를 조금 기관들이 좋게 보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를 절대 조금 비관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가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제 정배열 상태에서 밑에 하방 이탈했습니다. 이거는 주가가 조금 반등해요. 많이 하면 물론 뭐 전환선까지 반등하는데, 글쎄요, 전환선까지 반등하기에는 조금 짧은 그런 거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반등 자체가 굉장히 막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구름을 한번 상승하락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간 스프레드 원인 자체가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3일 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레드 원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하는 게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주가 자체가 스프레드2가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 자체가 앞으로 한 6, 7일 있으면 스프레드2의 급격한 상승이 있습니다. 스프레드2의 급격한 상승 때 캔들 자체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날 토요일날 밤 9시에서 12시 사이죠. 일목균형표 전환선 특강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강의료는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불이토끼 성금 4만 원은 의무다. 그리고 그 불이토끼 4만 원은 전라남도 보성공 대포리의 작은 자의 집, 장애인 집에 차량 성금으로 쓰인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강의료 무료인데 왜 돈 받느냐고 고발한다 하는 분이 일목균형표 듣지 마세요. 일목균형표는 저는 예수제이지만 부처님의 은공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기본이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은 일목균형표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 내태 전화하세요. 그런 사람 일목균형표 듣지 마세요. 안 들어도 됩니다. 이미 인원이 다 차갑니다. 그러니까 일목균형표 하실 분 불이토끼 성금 4만 원 내시고, 일목균형표 들으실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밤 9시에서 12시까지 전환선만 합니다. 여러분 많은 거 가리키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해요. 그래서 서울경제로 전화하시면 신청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빈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일목균형표 들으실 분들은 서울경제로 꼭 전화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목균형표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합니다. 과거는 2개월에 한 번 했는데 이번에는 잘라서 해가 여러분에게 한 번만에 가르치고 또 업데이트 편을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하시고, 일단 전환선과 기준선의 호전 부분, 이 부분은 주가 자체가 여러분 주가 반등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에 이제 개인과 외국인이 요즘에는 눈치를 안 봅니다. 눈치를 안 보고 그대로 붙다. 요즘에는 뭐 시작하자마자 그대로 붙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은 여러분 보다시피 하방 쪽에 걸어놨습니다. 기관들은 양다리 걸쳐놨어요. 하방 상방 다 먹는 가서.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영원히 또 상방 쪽으로 걸어놨습니다. 전풀 상방. 제가 뭐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속 불나고 있는데 거기다 기름 부을 건 아닌데, 여러분 상방향으로 주식도 당연히 상방향이지만 선물도 상방향, 콜옵션도 상방향, 풋옵션도 상방향, 몽땅 상방향 걸면은 여러분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만을 조금 참조해가지고 너무 몰빵 걸지 말고요. 상방 쪽으로 하방 쪽으로도 조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시작이죠. 이번 주의 시작인데요. 이번 주의 시작은 상방 쪽과 하방 쪽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방 쪽을 지난주도 굉장히 잘 맞았는데요. 오늘 이번 주의 최고 상방은 제가 볼 때는 2005포인트, 그 밑에 포인트가 여러분 보다시피 1995포인트가 있고요. 하방 쪽으로 1980까지 열려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1980까지 열려있고 그 다음에 1970포인트까지 열려있다. 이게 이제 조금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시황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이번에 상방 쪽으로 1995, 그 다음에 그 위쪽에 2005, 그 하방 쪽에 1980, 그 다음에 1970포인트에 이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상방 쪽으로 살짝 가다가 하방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코스닥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번에 이제 상방향 가면 565 꼭지에서 5핍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0 있고요. 하방 쪽으로는 여러분 550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조심할 수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월피벗 보시면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월피벗의 꼭지가 260에서 다니고 있다. 이걸 여러분께 인내를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 이번에 2025에서 거의 꼭질 것이다 했는데 지금 하방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 밀리는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1970포인트 가까이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최대한 순환매에 따라서 올리는 현금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처음부터 붙었어요. 이번에는 선물을 처음부터 붙었는데 개인들은 여러분 보다시피 상승 쪽에 걸어놨습니다. 258 이상 가면 돈 먹는 거로 걸어놨어요. 258이 종합주가 지수로 볼 것 같으면요. 여러분 이거 꼭 좀 외우세요. 이거 좀 꼭 외우셔야 되는데요. 258이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자리입니다. 건 자리, 이런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종합주가 지수로 보시면 거의 지금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거 꼭 외우셔야 되는데요. 종합주가 지수가 1990포인트 위쪽으로 가면 돈 먹는 걸 걸어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1990위로 개인들이 돈 먹는 자리에 걸어놨다. 이 말은 주가가 어쨌든 1990을 잘 안 넘길 것이다. 왜? 금융투자가 돈을 많이 먹는데 금융투자는 굉장히 위쪽입니다. 260이네. 지금 아직까지 속임수고요. 외국인들이 보면 외국인들은 반대다. 260 아래에서 돈 먹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금융투자가 우리 개인들과 외국인들 싸움 힘 뺄 때까지 기다립니다. 결론은 뭐냐면 1990포인트 위쪽으로 가면 개인이 먹고 1990포인트 아래로 가면 외국인이 먹는다. 그 사이에 이제 싸움을 붙이겠죠. 싸움 붙여가 고래 싸움에 죽은 새우를 건져가지고 새우 튀김을 해먹는 게 기관입니다. 저번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자리 가장 중심 싸움이 치열한 자리에서 절대 내가 갈 필요 없다. 우리 군대에 가면 저는 KGB 코리아 칼방이 나왔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줄을 잘 서야 된다 하잖아요. 지금 내가 가장 치열한 싸움에 갈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자리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개인과 외국인들이 개인과 외국인들이 싸움이 치열한 장소입니다. 이 치열한 장소가 결론은 뭡니까? 돈 먹을 자리가 없다. 치열한 장소보다는 먼 쪽에서 여러분 힘 빠졌을 때 힘 빠진 적군하고 싸우는 게 현명하지. 지금 치열하게 고지전을 하는 이 자리에서 싸울 필요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싸움은 피해라. 이 말은 주식도 피하고 선물도 이 자리에서 매매는 최대한 피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자리 1990포인트에서 절대 서두르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기관과 외국인의 자리. 이 자리가 지금 그 평균 가격은 260이냐 치열한 자리는 결론은 258이다. 결론은 258과 260 사이에는 매매를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거기서 항시 이 자리가 여러분 258에서 260자리가 우리 개인의 공동 묘지 자리입니다. 저기서 항시 콜이든지 푸든지 다 깡통차는 자리니까 여러분께서 분명히 저 자리는 꼼짝하지 마시고 매매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자리는 힘든 자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매매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그 코스피 지수하고 선물 지수가 조금 틀려요. 선물 지수는 구름 변곡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구름 변곡 일보 직전에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지수를 두 개 다 봐야 된다. 코스피 지수와 선물 지수를 똑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코스피는 안 떨어졌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들의 데미지가 워낙 컸습니다. 거의 한 포지션당 여러분 보다시피 350만 원씩 터지는 속된 말로 참사가 퍼졌는데 너무 데미지가 컸죠. 데미지가 컸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여러분 이번 처음부터 지금 또 옵션을 걸기 시작하는데 저 시황을 좀 들으시고 아직까지는 걸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풀 베팅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여러분 아다시피 7월 달에 상처를 조금 수습하면서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공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삼성전자가 여러분 작게나마 신재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삼성전자 130만 원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가격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우리 개인들이 저도 추천해가 물렸는 부분입니다만은 우리 개인들이 이제 조선주, 유화주 갖고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빠져가지고 거의 전체 다 한 20포인트 빠졌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원화가 1,000원은 좀 무리수다.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저는 좀 보면 중국하고 붙으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중국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압력까지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1,000원은 1,000원대는 좀 무리한 수입니다. 제가 볼 때 저도 지금 해외를 가고 이래 보면 우리나라가 햄버거를 사거나 물질을 사보면 1,000원은 너무 워낙 강세다. 제가 뚜렷하게 느끼고요. 제가 볼 때는 적정이 한 1,050원에서 1,080원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0원에서 1,080원 결론은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뭐든지 적정 가격에는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조선주나 유화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버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합니다만은 반등의 시점에 이용해서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호락호락하지 않는 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하시고요. 절대 급하게 할 필요 없고 이동평균의 역배열은 돈 먹기가 분명히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여러분을 섬기는 청송촌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258에서 260 사이에서는 좀 매매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코스피 지수가 포르투갈 금융불안 악재 여파로 199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특히 장중 1,400억 원이 넘는 기관의 매도 공세가 굉장히 거셌는데요. 오늘장 예상과 함께 수급 상황도 짚어주시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장에 이제 말씀드렸던 현금 보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결과가 난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조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민감주들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마이너스 3% 정도 이내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자르고 지수가 하락하면 포트 교체의 기회로 활용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점은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1985포인트까지 금요일에 하락이 나와주었으니까 역시나 현재 시장은 계륵장에서의 개인들을 상당히 좀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특별히 현재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종목을 안 드리고 저희가 공략을 안 한 상황인데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최근에 들어서 지수 하락에 대한 예측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누적으로 보시면은 7월 초부터 현재까지 1조 원 이상 외국인들의 매도가 선물 쪽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금요일 같은 시장에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9천억 원 이상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대변해주는 근거 자료로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선물에 매도가 나와주었다는 게 뭡니까?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나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현재 시장은 계륵장이 나오면서 박스권 상단이죠. 2020포인트부터 개인들을 상당히 지치게 만들었다가 변동성을 키워나가면서 개인들을 이탈시키는 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포지션을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되냐면은 전체 틀을 봐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완전히 하방으로 급하락장이냐 아니면 단순히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은 완전히 방향을 튼 하방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형주들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10% 20% 물릭 종목들은 현재 구간에서 견뎌야 할 그런 구간이고 3% 안쪽에 계시는 종목 그런 분들은 사실상 큰 손실이 아닌 분들은 지수를 조금은 기다렸다가 재차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서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포스트 구성을 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수는 완전히 하방이 튼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난달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35거래일 이상 IMF 이후에 사상 최대치로 매수한 금액 그리고 그 최근에 보면은 현물들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지수 하락에도 매수를 하고 있으면서 점진적으로 아주 천천히 지수를 하락시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륵장에서의 개인들의 손절매를 유도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나오는 가능성이 아주 큰 그런 상황이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지수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들의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인 과정이지 매수 타이밍은 아니지 않나 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금요일에 어떤 시청자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가는 종목은 좀 잘 가지 않냐. 그러면 충분히 공략 가능한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산에서 엄청난 산불이 났는데 조그만 소화전으로 산불을 끄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죠. 소화전으로 아무리 산불을 끄려고 해도 그게 꺼집니까? 안 꺼진다는 거죠. 그만큼 손실이 지금 많이 난 상황에서 대책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물론 종목을 찾으면 공략할 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산불이 왜 났고 어떻게 꺼야 되고 그 이후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시장에서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생각해보고 공부해야 될 숙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웃긴 게 지수가 올라가고 내 종목이 올라갈 때는 자신이 엄청난 그런 고수이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천재인지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수가 떨어지면요. 투자자들은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매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를 하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언젠간 가겠죠. 그리고 자식들한테 물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곤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핑계거리라는 거죠. 쉴 땐 쉬고 물러날 땐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데 자신과의 타협을 절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특히 실패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그런 심리가 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장의 트렌드를 알고 움직이냐 못 움직이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롱런을 할 수 있냐 없냐 아니면은 평생 물리 종목들 장기 투자를 하냐 이 갈림길에 나눠지게 된다라는 점 인지를 하시고 제가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현재 시장의 트렌드는 단기 트레이딩 유지 홀딩은 글쎄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일단은 다우지수 반등에 성공을 했고 우리 증시도 소폭 반등의 기미는 좀 보이지만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산불이 더 커져서 옆산으로 번지는지 아니면 전부 진화를 시켜서 안전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판단은 이번 주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은 금요일에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포지션으로 반등을 하는지 시가 대비 윗꼬리가 나올지 상승을 했지만 음봉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할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단 제가 그 포지션을 지켜보고 압축을 해서 때가 되면 종목들 압축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드코 멘토님 역시 오늘은 좀 반등을 예상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